내부를 놓쳐놨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 포켓 이렇게 넣는 등인데 요 있죠, 이렇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탁 걸쳐놓은 거죠. 이런 디테일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현웅님을 만.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미국 갑니다. 이 집은 되게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미국 집인데 일본 건축가 나카사카 조 나카사카 일본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가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는 제가 얘기했죠? 독립기초, 말뚝기초의 연장선으로 기둥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둥은 빔으로 했어요. H빔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는 집에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2층이잖아요. 1층은 나무로도 할 수 있는데 2층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분은 빔으로 풀었어요. 빔으로 H빔을 하고 그 빔으로 어느 정도는 구조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빔이 좀 푸는 건 좀 쉬워요. 근데 단가는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죠. 나무로 다 할 거냐 아니면 그 콘크리트로 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올 나무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H빔을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많이 합니다. 섞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판이 길다? 일반적으로 4.5m 넘어가는 스판 같은 경우는 나무 자재가 커져. 그럴 바에는 그냥 얇은 빔 하나 보내도 훌륭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빔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띄우자. 경사지를 그냥 이용하자. 경사면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경사면을 왜 그냥 이용하냐? 토목공사를 하지 말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진 거죠. 경사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경사면을 토목공사를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말뚝을 박아라. 그 말뚝이 기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야외 테라스 데크까지 이제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연장선으로 위에다 나무를 깐 겁니다. 아주 좋은 방식이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일본 도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미국 주택인데? 그랬더니 건축가가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보시면 완전 일본 스타일이죠. 일본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층은 뭐가 있다? 방들이 있다. 왜냐하면 뷰가 워낙 좋거든요.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뷰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실 주방이 있고 여기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산악지대니까 이 엄청난 공간을 현관으로 둡니다. 현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1층에 큰 공간을 창고 겸 신발장이 겸 외투 겸 스키도 갖다 놓고 이런 거대한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여기는 창고죠. 기계실. 그 다음에 방들이 작습니다. 작은데 거의 침대를 꽉 끼워놓고 옷장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방이 클 필요가 없는 거죠. 2100입니다. 2100 방세가 있고 여기에 마스터가 하나 있는 거죠. 마스터는 화장실이 럭셔리하게 변기만 있는 화장실, 목욕탕이 있는 화장실인 거죠.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의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샤워부스만 통을 놓자. 나머지는 다 건식이다. 여기가 이제 복도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당연히 1층이 벽이 많으면 유리하다. 지진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구조는 유리한 거죠. 그래야지 1층의 구조가 작아지는 거죠. 1층이 거대한 거실 주방을 넓게 만들면 빔도 커지고 모든 게 커집니다. 그러면 골조 공사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테두리는 빔을 박았습니다. 빔 박아서 테두리를 어떻게 보면 이건 떠 있는 그 마당이 되는 거죠. 이거를 회랑을 360도로 돌린 거야. 그래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 집은 빙글빙글 돕니다. 런닝을 해도 되는 거죠. 런닝이 되도 되는 거. 그래서 설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설계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1, 2층 다 합쳐서 36평밖에 안 돼. 아주 훌륭합니다.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처마 위를 다 빔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빔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처마 위를 다 그냥 마당으로 쓰겠다. 마당으로 쓰겠다. 외부 계단도 있습니다. 외부 계단이 하나 있죠. 올라오면 외부로도 이 위에 테라스로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거실 주방을 가도 돼요. 거실 주방 가려면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위에 거실 주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문이 있죠. 문 이렇게 들어오면 L, D, K죠. K를 정가운데 놨어. 여기가 주방인 거죠. 그 다음에 거실을 여기다 놓고 여기를 다이닝, 그리고 여기 치킨이죠. 키친. 맨날 헷갈려. 그 다음에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어떻게 한다? 지붕으로 만들어버린다. 지붕 위에 데크. 영원한 방수입니다. 지붕 위에 데크. 이게 경사진.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붕을 만들고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데크를 까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냥 3개 일로 나가게 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방수 디테일을 찾으세요. 내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일로 들어오자. 모든 게 노출인 거죠. 내부를 노출했다. 외부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노출했죠. 합판, 미송합판을 합니다. OS 합판을 안 하죠. 왜냐면 이걸 노출해야 되니까. 미송합판을 하고 단열재는 어디 있다? 바깥에. 합판 바깥에 하는 거죠. 타이백하고 단열재 붙인 다음에 상을 대서 다시 나무를 붙인 겁니다. 나무 괜찮을 거예요? 처마를 만들면 이 나무가 훨씬 오래 갑니다. 비, 바람, 햇볕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 햇볕이 나무가 바라는 거거든요. 환경적인 거죠. 변하냐? 자재가 변해? 그러면 친환경적인 거죠. 안 변해? 썩지도 않아? 그런 자재를 안 쓰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수지데크, 합성 수지데크를 저는 싫어합니다. 나중에 어떡하라.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그래서 내부를 노출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 포켓 이렇게 넣는 등인데 있죠. 이렇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탁 걸쳐놓은 거죠. 이런 디테일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덕트가 있죠. 환기장치가 다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이제 냉난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공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계실에서 모든 걸 냉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벽으로 한다. 천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벽으로 간다. 천장으로 하면 이 장선을 다 뚫고 가야 돼. 그건 장선이 또 커집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노출하자. 와이나 노출하자. 그래서 이런 전기 콘센트도 다 노출이 되죠. 이거 철물을 잡는 행거가 있는데 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노출. 상관없죠. 방입니다. 방인데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옷걸이도 이렇게 하고 은색 파이프 이렇게 해놓는 거죠. 너무 잘했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등 봐. 등 해놓은 거 봐. 이쁘지 않습니까? 노출하는 게 나름대로는 요즘은 트렌드다. 이 등 봐. 이게 진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파이프. 너무 잘했어요. 방은 침대만 꽉 차면 되지. 굳이 여기를 2.1m밖에 안 돼. 2.1m. 굳이 이걸 2.6을 해서 이 공간을 남길 필요가 없다. 침실은 뭐다? 잠만 잔다. 옷장과 침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공용 거실이 됐든 바깥에 여기 이런 데서 노트북으로 일해도 되는 거죠. 이런 공용 공간을 이용해라. 그런 거죠.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왜? 스키 나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스키어들한테 이 집을 렌탈합니다. 방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방을 많이 만든 거죠. 마스터. 그리고 본인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3개다. 2층은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 세탁기, 또 건조기도 다 있는 겁니다. 앉아서 옷 갈아입고 머리 쓰고, 여름에는 또 자전거, 겨울에는 스키, 이런 레저용으로 이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이죠. 이 집의 홀이 필요한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 창이 많습니다. 괜찮아. 약간 이 집은 리조트 형태 집입니다. 집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시면 특이한 게 H빔이 박혔죠. 왜? 스판이 크거든. 그래서 여기 H빔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H빔이 이렇게 H빔을 박아서, 왜? 이 스판이 거의 6m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무로 하면 부재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얇게 빔으로 한 거죠. 빔에 이렇게 장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근데 기둥이 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공법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빔이 쭉쭉 가는 겁니다. 하나, 2개. 빔은 2개만 썼네요. 2개. 여기는 빔이 없구나. 그쵸, 그럴 필요가 없지. 여기만 해주면 돼. 그럼 장선 이렇게 걸면 되니까. 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에 합판이 없으면 브레싱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도 브레싱을 해주죠. 합판을 하는 이유가 나무가 틀어지거든요. 그거를 틀어짐을 방지하는 게 뭐냐? 브레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는 아직도 브레싱 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합판을 안 해. 브레싱 하는 거죠. 아니면 나무로도 브레싱을 합니다. 이렇게 2x4로 브레싱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합판을 안 하고 창문을 다 낄 거야. 그렇다면 구조가 약하니까 브레싱을 할 거냐? 아니면 나무로 브레싱을 할 거냐? 스웨덴 주택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브레싱하는 방법도 있다. 합판을 대면 브레싱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 노출을 하겠다는 거죠. 요건 필요 없는데 하나의 받침대, 물건을 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스프링클러인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소방에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되죠. 요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야?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디자인 1.8 미국 노출 주택이었고, 그 H빔과 하이브리드 공법입니다. 편리성 1.6, 가성비 1.8, 에너지 아이디어 좋아요. 그래서 8.6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미국 주택을 일본 건축가가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자. 말뚝을 어떻게 하냐? 빔도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흙은 어떻게 해요? 도장을 합니다. 녹이 안 쓰는 도장을 하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아니면 뭐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나무 있죠. 나무 앉아서 종이 통 있어. 통 빔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철근을 넣을 거냐, 아니면 빔을 박아요. 여기까지 빔을 박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부어서 독립기초를 만드는 거야. 말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빔을 꽂는 거죠. 빔을 꽂아서 큰 틀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무 상자집을 얹는다. 그 상자는 어떻게 하냐? 나무로 다 노출하겠다. 왜? 가성비 좋은 집을 짓고 싶은 거죠. 그 집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굳이 왜 이 나무를 숨기냐고. 노출하세요. 자신 있게 노출하세요. 아름답다니까. 그거를 단열재를 넣고 석고치고 도배하냐, 뭐 도장을 하냐. 결국은 도배냐 도장을 결국은 변한다.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나무를 그냥 살려라. 이게 비싼 주택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공사비는 저렴하다. 감사합니다.